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태환 동기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4월 위기설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또 어르신분들이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또 요즘 인터넷 또 SNS는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이런 4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 어쨌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의지와 능력이 이제는 미국의 임계치에 이르러서 이를 제거할 시간 그리고 기회가 점점 소진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사실은 북한쯤은 단숨에 굴복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뭐 여러 번 강조했듯이 동맹국 한국의 피해 가능성을 생각해서 참고 있는 거라는 뭐 그런 게 정설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2번씩이나 핵실험을 하고 또 여러 번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핵을 미국 본토에 운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곧 보유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으로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당면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무력으로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을 저지시키는 데 좀 도와주든지 네. 뭐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이렇게 통보를 한 그런 격인 거거든요. 뭐 네. 이런 정황들이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미국이 북핵 제거를 위해서 북한을 공격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어려운 선택이고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 전문가 시각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번 달 4월에 이런 위기설이 힘을 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 첫째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4월 말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일환으로 최근 한반도와 그 지근 거리에서 일본 등에서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략 자산을 다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뭐 시리아 폭격에서 본 것처럼 이게 또 빈말이 아니라는 그런 제스처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던 미 3함대 소속의 핵 항공모함인 칼빈스호도 지금 한반도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이전처럼 묵과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얘기가 되니까 좀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둘째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가 김일성 탄생 출생한 지 105주년이고요. 김정일 출생은 75주년, 김정은은 35주년, 인민국 창건은 85주년,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이 된 건 5주년입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시기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른바 소위 꺾어지는 해인데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4월 15일이 김정일 생일이고 김일성 생일이고요. 네. 4월 25일이 인민국 창건일이기 때문에 이 어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면서 뭐 군사 퍼레이드뿐만이 아니라 핵이나 아니면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으면 미국은 시진핑이 김정은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거나 아니면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독자 행동에 나설지 않겠는가 하고 네. 판단을 한 거죠. 그게 4월인데 만일에 혹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요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럴 능력이 지금 한반도에 다 와 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이번 달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미국이 무력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교수님도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회가 이미 상황이 달라진 거니까요.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어떤 해결도 선택 중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또 유사시에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거거든요. 네. 선택이. 그러니까 무력으로 부딪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전쟁을 할 것이 아니면 네. 극적인 상황으로 어떤 대타협으로 전환된 반전될 그런 가능성이 또 상대적으로 또 높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반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참 그렇다면 이달에 북한이 이런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제발 이게 넘어갔으면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 한반도 4월 위기설 이게 좀 기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좀 기우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또 정부도 또 4월 위기설이 좀 뭐 이유 없다 그런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어쨌거나 국가는 모든 가능성에 준비는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문제가 이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이제 조바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끌기는 힘든 거고요.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건 북한도 사실은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대타협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오히려 있는데 우선 미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중국도 너무나 잘 안다는 거. 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이 아픈 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미국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통보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무역 문제에서 양보를 받아가든지 아니면 무역 전쟁을 각오해라. 중국이 네. 돕지 않으면 북한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할지는 뭐 안 가르쳐 주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네. 거는 정상회담 전에도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트럼프가 막 흘렸던 것인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저께는 개인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시진핑에게 했다고 정상회담에서 그래요? 네.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네. 중국의 국익이 달려 있는 거고 사실은 시진핑 개인적으로도 정권 유지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올 연말에 19기 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은 집단 지도 체제를 1인 지배 체제로 바꾸어서 완전히 쐐기를 박으려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 자신의 정권에도 사실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진핑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도 아무래도 시진핑한테 이렇게 몰아붙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 대화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북한이 완전히 핵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이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정도 조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전부터 미국 측에서 많이 흘러나왔었고 한국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다면 차선으로 대화의 방법밖에 없는데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상황을 좀 완화시킬 수, 대타협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차선으로 미국이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현 상태의 핵동결.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상황은 한국으로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일 텐데 강대국 간의 국제 관계나 어떤 이런 것들은 힘의 논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네. 문제입니다. 참 우리 국내 정세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런 외부에 또 어려운 상황이 겹치니까 우리로서는 좀 더 너무 내부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 외국의 상황, 국제 정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촉각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